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타 시군의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군산시가 흰찰쌀보리 사업을 육성한다며 33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단이 해산된 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달리는 버스에 총탄이 날아들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수렵철에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허술한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대 인수를 타진하던 한남대가 인수자금 대출에 실패하면서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두고 지방의원의 선심성 쌈짓돈이라는 비판 끊이질 않았습니다. 올해 일부 의원들이 사업비 편성을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되자 폐지 요구가 잇따랐지만 폐지 움직임은 아직 미미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에 예산안을 짜는 이때쯤이면 도의원들이 건네주는 이른바 재량사업비 목록을 받아 모두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의원 한 명당 4억 원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 편성을 끝냈습니다.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에 도의회가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성 도의원 수건사업비는 의회에서 이번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의회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의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는 1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주민 수건 사업으로 환원하고 그 예산의 편성 권한은 읍면 동장들한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서는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폐지한다거나 개선하겠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를 받자 검찰에는 폐지할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폐지 입장과 방법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지방의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 특히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비판 여론 탓에 조심스럽지만 주민 수건 해결 등 순기능을 강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민원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지방의회가 폐지에 소극적인 반면 공무원 노조는 재량사업비를 지방의회 적폐로 규정하고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시가 흰찰쌀보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향토사업 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에 33억 원을 투입하고도 5년 만에 향토사업 추진단을 해산시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때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한 군산 흰찰쌀 보리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1년 흰찰쌀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소비 확대를 위해 농민들과 함께 향토 사업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5년 동안 향토 사업 추진단에 무려 3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흰찰쌀 보리 명품화 사업이 완료되자 향토 사업 추진단도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사업단의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없어 해산했다는 설명입니다. 농업인들이 주식이 되다 보니까 한국 자체가 사업이 끝나면서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은 안 됐어요. 전남, 영광 등 인근 지역의 경우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생력을 갖고 향토 사업단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막대한 돈을 쓰고도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흰찰쌀 보리 주도권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흰찰쌀 보리를 고부가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6차 산업이 5개년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해 가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것들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군산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토 사업 추진단의 사업비 지출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방만한 운영이 있었는지 등을 따질 예정이어서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달리는 버스에 수렵인이 쏜 것으로 짐작되는 총탄이 날아들어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수렵철만 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허술한 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뒷유리창, 탄흔이 선명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난데없이 총알이 날아든 겁니다. 갑자기 차 뒤에서 턱 소리가 나가지고 뒤에 승객이 차 세우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차를 세워보니 총알이 날아왔다 해서. 멧돼지 같은 동물을 잡으려던 엽사의 실수로 추정되는데 총알은 도로 옆 야산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니가 자주 출몰한다는 야산입니다. 제 뒤쪽으로 도로 그리고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어림잡아 500-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규정대로라면은 이 야산에서도 총기를 이용한 수렵 활동이 가능합니다. 더 가까이도 가능합니다. 수렵 총기의 유효 사거리를 감안해 현행법이 거리 제한을 100m로 정했기 때문인데 유효 사거리가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100m까지 사상 범위 앞에 산다는 얘기. 야, 우리 외국 16도 우리가 유효사가 250m 아니요. 몇 킬로 나와요? 1350m 나오잖아, 이렇게. 더구나 사람이 머무는 인가 부근은 따로 둔 거리 규정마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하여튼 위험한 곳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정확히 거리 제한, 거리 메탈 수가 없긴 해요. 인가라고 하면. 허술하고 모호한 거리 규정이 수렵철 총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서남대 회생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연금재단이 한남대가 요청한 서남대 인수자금 대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수자가 모두 사라진 서남대에는 올 연말에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연금재단은 어젯밤 한남대가 요청한 서남대 인수자금 350억 원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연금재단 측은 연기금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한다는 총회 결의에 위배되고 담보와 회수 조건의 불확실, 재단이 추구하는 기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해 대출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 설립자의 교비 횡령 금액을 마련하지 못한 한남대는 자연스레 인수자에서 탈락했습니다. 36대에 이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남대마저 인수자 명단에서 사라지면서 서남대 폐쇄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서남대에는 학교 폐쇄 전 단계인 마지막 행정 예고가 내려진 상태며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한남대의 대출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남대 구성원들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인수자를 찾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물밑으로 인수 의향을 타진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한남대에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낭비해가지고. 물밑으로 후보로 거론되거나 좀 논의가 오가는 데는 혹시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교육부의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못하고 이달 말까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남대는 다음 달 학교 폐쇄 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폐교가 확정되면 서남대 재학생들은 도내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동부 산하권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지난 1991년 개교한 서남대가 설립자 비리와 학사 파행이 이어지면서 2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를 다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게 돼 매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 사업자의 대행 개발에서 농어촌공사의 직접 개발로 변경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인다며 새만금 매립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매립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개발 방식 변경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와 함께 군산 항로 준솔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가칭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화재청이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위원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백제와 후백제, 가야와 마한 등의 유적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전북 지역 국립문화재 연구기관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엽 위원장은 전북에 찬란한 문화유적이 산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제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2경기를 남기고 K리그 우승을 확정한 전북현대가 도심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시민들은 5번째 별을 새긴 선수들을 뜨겁게 반겼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K리그를 제패한 선수들을 실은 2층 버스가 도심을 내달립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너도나도 손을 흔들며 선수들을 반깁니다. 도심 광장에 버스가 잠시 멈춰서자 구름대처럼 몰려든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게 우승을 져가지고 저희 막둥이 딸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저희 집에 경사가 난 것만큼 아주 기쁩니다. 전북 선수들이 카퍼레이드를 펼친 건 K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5번째 별을 달게 된 선수들은 3km가량 카퍼레이드를 마친 뒤 경기전 앞에서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내년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랑 리그 꼭 2개 대회를 같이 우승해서 더블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강희 감독은 올해 우승 역시 12번째 선수인 팬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도민 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K리그에 별 5개를 달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팀, 명문팀, 홈에서 멋진 경기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가장 뜨거운 시즌을 보낸 전북은 오는 19일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섬진강 친환경 생태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섬진강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전남과 공동으로 발굴해서 다음 달 청와대에 국가균형 사업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원 등 전북의 해당 시군에 이어 조만간 전라남도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내년도 공공부문의 시간당 생활임금을 8,8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50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1,280원 많은 8,8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생활임금은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523명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에서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 작업을 마치고 오늘 신청사 개청식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임직원 5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서 전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전주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한 맞춤형 잡 매칭데이가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56개 기업들은 현장 면접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로 파면당한 전직 공무원이 이번에는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출신 업체 대표 51살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정읍시가 추진한 농촌 빈집 철거 사업에서 폐기물 처분을 위탁받은 뒤 11톤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